아침부터 옳은 소리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배제하려고 용을 쓰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추미애 장관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윤석열 청장 좌고 우면 말라 압박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기사를 제가 중앙일보 걸 가져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옛날 같으면 추미애와 윤석열이 각을 세웠다. 둘이 맞짱, 경합, 치킨 게임, 뭐 이런 말들을 쓰죠. 예. 그래서 추미애와 윤석열을 대등한 존재로 놓고 둘이 부딪히는 것처럼 묘사를 하면서 윤석열을 강자의 위치에 뒀었습니다. 검찰총장님께서 법무부 장관, 하찮은 법무부 장관이 무슨 뭘 안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몰아갔었는데요. 그랬는데 추미애가 쉬는 날인데 법무부에서 압박을 했다. 윤석열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단계 내려왔죠. 압박은 동료끼리 가하는 게 아니죠. 상사가 이 부하 직원에게 가하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문은 여기서 노린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처음부에는 윤석열이 이길 줄 알고 윤석열을 대등한 존재로 놓고 추미애 대 윤석열의 구도를 만들어서 그림을 짰는데 이번 건에 국한시켜서입니다. 한동훈 검사를 싸고 도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이 지나치다라는 검찰 내 안팎의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위를 거부할 명분이 별로 없다는 점 등이 고려돼서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 이기겠구나라는 전략적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 추미애 이렇게 구도를 가져가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쪽에 손을 들어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좀 다른 의미가 또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을 탄압받는 사람의 입장에 돌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로부터 검찰 지휘권 발동까지 동원해서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이 압박을 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피해자 코스프레로 뒤집어 씌우는 거죠. 즉, 현 여당, 문재인 정부로부터 압박받고 핍박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미지를 한편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를 다 만들어 놓고 중앙일보가 나중에 가서 유리한 쪽으로 쓸 겁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추미애 장관이 다 옳았고 윤석열 총장이 틀린 거로 드러나면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추미애 대 윤석열을 동급에 놓고 붙여놓던 것을 추미애를 위에 올려놔서 추미애가 이기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자기들의 논조를 돌리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때리는 모습으로 바꾸면, 예전에는 대등하게 맞서는 모습이다 때리는 모습으로 바꾸면서 뭘 노릴까요? 그렇습니다. 때리는 모습으로 바꾸면 여권으로부터 탄압당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 싸우다가 쓰러진 투사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김무성 의원이 그래서 뭐 영웅이 탄생하는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꺼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즉 지금의 미래통합당 2022년 대선에서 아무런 승부수를 낼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권 후보군에 두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슬슬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만 어쨌든 한쪽에서는 카드를 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보수신문 입장에서는 탄압당하는 윤석열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비참하게 문재인 정부로부터 칼에 찔리고 내처짐을 당하면 그를 야당을 살릴, 대한민국을 살릴 차세대 영웅으로 살려내려는 그런 그림을 깔고 이런 지금 기사들을 내고 있는 것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윤 총장이 공식 입장 표명 안 하고 대검발로 검사장 회의 결과를 요약해서 공개를 했죠. 그런데 법무부가 문자를 보내서 좌고우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검찰 공무원 행동강요 5조에서는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또는 가족 또는 최측근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위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한 게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수사 지휘를 하지 않을 테니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살펴봐라. 나는 빠지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중앙지검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 뭔가 자꾸 나오게 되면서 정말 드물게 현직 검사에 대해서 법원이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사에서 손을 떼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순간에 갑자기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피의자로서는 최초로 전문수사 자문회의 자문단을 소집을 요청을 하죠. 전문수사 자문단을 피의자가 알고 있었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것을 소집하면 검찰총장이 이 자문단을 전부 다 임명한다는 것을 다 알고 했다는 것은 내부에서 사전 논의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심이 있는 것이고요. 처음에 손 떼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수사자문단을 꾸리는 형태로 윤석열 총장이 개입한 걸로 봐선, 그래서 이건 뭐 저의 의심이고 추측입니다만, 한동훈 검사가 핸드폰까지 뺏긴 마당에 나 이대로 혼자 죽을 순 없다. 그 핸드폰에 뭐 들어있는지 아느냐. 이 수사를 여기서 중단시키지 않으면 나만 다치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 라고 혹시 윤석열 총장에게 말한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좀 더 확대해 보면 혹시 검찰총장이 채널A 건 관련돼서 한동훈 검사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거나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닐까. 이것이 만약 한동훈 검사와 윤석열 총장 사이에 이 채널A 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사전에 나누었다고 하면 이건 중대한 범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급하게 개입해 들어간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장관의 지시사항을 문헌대로 신속하게 임해라라고 했고요. 검사장 회의에서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 얘기를 하는데 이 검찰총장이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을 일축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대표가 최강시사라는 KBS FM 프로그램에 나가서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하기 하루 전날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수사에 관련된 협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협의 과정에서 특임검사안을 꺼내면서 법무부와 대검이, 즉 윤석열 총장 사이에서 특임검사를 하는 안에 대해서,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서울중앙지검과 함께 수사를 하는 안에 대해서 논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특임검사를 임명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을 수사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법무부 장관이 그 안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서 그 다음날 결국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라는 최강욱 당대표의 오늘 폭로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왜 의미심장하냐면요.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즉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를 수사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윤석열과 이성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이 되는 거죠. 이성윤 입장에서는 검찰 내에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를 치는 모양새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성윤 검사장 역시 직을 걸고 자기 목을 내놓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러설 데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말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반면 특임검사는 그 누구가 임명되건 간에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지금처럼 각을 세울 이유가 별로 없고 게다가 사람에 따라서는 윤석열 총장의 편을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으로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성윤 지검장이 이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것입니다. 이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성윤 지검장이
직을 걸고 목을 내놓고 수사를 하면 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특임 검사는 끝까지 나가지 못하겠지만 이성윤 검사장은 끝까지 갈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들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지검을 어떻게든 배제하려고 계속되는 난리를 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모습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뭔가 대단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성윤 지검장을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배제해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윤석열 검사장 본인이 지검장을 하면서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를 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검찰총장이 수사를 막아왔습니다.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막아왔죠. 그래서 거기에 저항하고 그 압박을 뚫고 나가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 것으로 윤석열 검사가 모든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았던 것이고 문재인 정부도 역시 그 점을 높이 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이 돼서 자기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가 수사를 받게 되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지검장 했던 것과 똑같이 목을 내놓고 살아있는 최고의 권력인 검찰총장의 최측근에 대한 수사를 망설임 없이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이 수사를 갑자기 맡겠다고 나서면서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서울지검과 같이 수사하게 하겠다는 법무부의 제안조차도 거절한 채 서울지검을 배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추미애 장관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 하에서 수사 지휘를 했다는 사실이 오늘 밝혀진 것입니다.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고요. 도대체 그 뒤에 감추어진 일이 무엇이길래 윤석열 검사가 이토록 무리를 내서 수사를 맡고 있는지 사실관계가 명백히 드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총장에게는 수사 지휘를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요. 만약 이것을 거절할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에 돌입하거나 혹은 한동훈 검사 수사 과정에서 수사 방해나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는 여기서 그냥 차라리 욕 보이지 말고 내쫓아라라고 얘기하는데 검찰총장도 공무원입니다. 욕을 보이고 안 보이고가 지금 중요합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그냥 그만두게 해서 명예를 지켜주는 게 이게 깡패 집단입니까? 이렇게 구차하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영화에서나 존재하는 일이고요. 현실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요. 검찰총장이 만약 본인 측근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면,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는 서울중앙지검을 짓눌렀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죠. 여기서 윤석열 총장에게를 그냥 사퇴시켜주는 것은 저는 전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좀 같이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담당 수사 과장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이번 건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꺼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게 될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하나 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위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가지는 또 다른 함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분에는 한동훈 검사의 비위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야, 잘한다. 역시 문재인 정부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이래도 검사고 저래도 검사입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한 얘기를 하든 불리한 얘기를 하든 기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수사 내용을 특정 언론에게 흘리고 이것이 단독으로 나가서 설령 한동훈 검사의 비리가 이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더라도 우리가 한동훈 검사는 쳐낼 수 있겠지만 검찰이
언론을 이용해서 여론을 흔들어서 수사를 마음대로 하는 관행을 바꿀 수는 없다는 점에서 검사가 그대로 자기의 권력을 가지게 될 거라는 점에서 저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와 관련된 비위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저는 수사 기밀 유출이라는 점에서는 하나도 다를 것이 없고 전혀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수사기관은 입 다물고 열심히 본인의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기소 불기소 여부로 보여주면 되는 거고요. 공소장을 통해서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를 보여주고 재판에서 판사 앞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다투는 가운데 사실을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까지 언론을 활용해서 여론을 움직이는 것. 그래서 그것이 설령 제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사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웃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검찰이라는 권력을 그냥 살려주는 것 이상 이하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애시당초 본인이 했던 약속, 나는 이 사건의 지휘에서 빠져있고 결과 보고만 받을 테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라라는 처음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전문수사 자문단이 뭐니 희한한 법조문을 들고 검사장 회의까지 동원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의 취재의 결과에 따르면 그 과장회의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가 맞는 얘기고 한동훈 검사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검장 회의하고는 또 얘기가 다른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서 엄밀하게 살펴보고 바른 결과를 꼭 내서 재판에서 모든 사실을 드러내주길 바라고요. 그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무원답게 공무원의 질서 안에서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첫 번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